네. 우리 이제 강의 가면 보통 이제 부모교 육아 관해서 강의를 들으면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아는 우리끼리라도 답을 좀 해주면 부모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질문들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이런 게 있거든.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고 결국은 미안해서인지 오히려 화만 내는 중학교 1학년 딸. 대답이라도 눈앞에서 건강하게 있는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감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답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보통 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고민들 아마 많이들 질문 받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면 좋을지 일단 엄마는 애 답을 듣고 싶은가 봐. 네, 애랑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딸이라면 엄마와의 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근데 좀 실질적으로 많이 만나고 중학교 애들, 청소년 애들 만나면 일단은 아이들이 딱 먼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선입견처럼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잔소리만 한다고 잔소리만 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몰라요.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이들은 아마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아이는 지시? 일방적으로 네. 잔소리를 듣는다. 잔소리. 그렇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가 생각하는 대화와 지금 중학교 1학년 딸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대화가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면 부모가 무슨 얘기를 얘랑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가 그 전에 초등학교 때나 아동기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했던 그런 대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소통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이제 중학생 청소년 아이들과의 대화를 할 때 부모가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거, 근데 부모님들이 좀 팁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고 있는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러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드리는 이야기는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그 마음을 먼저 알아보는 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해 보는 게 저는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도 이 대화를 하고 싶은지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네. 말이지. 그렇지, 되게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한 거. 관심사도 상당히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듣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 요점 정리해야 되는 이야기. 엄마 그 대신에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이야기는 다 잔소리. 그렇게 되니까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관심사가 같은지에 네. 대한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관심사가 같은지에 대한 초점 맞추기를 좀 해야 그렇죠. 된다는 네. 말이지. 동의를 구해야 되고 초점 맞추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이들과 요 시기의 아이들과 부모가 꼭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이 의사소통에서 좀 초점을 둬야 되는 또 있다면 뭐가? 저는 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엄마들이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억양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어머니들이 한번 진짜 거울을 보고 한 번쯤 자기의 모습을 한번 찍어봤으면 어떨까. 많은 엄마들이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얼굴 인상 확 이렇게 하시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한번 자기가 정말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싶어 하시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대화 태도. 네, 굉장히 부모의 중요할 것 대화 같아요. 태도. 부모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그 부모의 표정을 보면서 야 오늘 또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진짜 내가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우리 최정아 쌤 혹시 이제 이 어머니 문제를 제기했던 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이를 보는 태도나 인식은 조금 어떨까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룬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아이한테 우리 수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한테 좋은 표정으로 얘기는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보는 시선을 조금 달리했으면 일을 미룬다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요즘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걸까 그런 좀 다른 관점으로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또 그리고 방금 일을 미룬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기가 되면 청소년기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이 발달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이가 지금 일을 미루고 있는 건지 발달 단계에서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형태인지 그거를 예전에는 제가 안 저랬는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발달 단계에서 이 아이가 미루거나 느려지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정화쌤 얘기한 것처럼 미루는 것 자체가 지금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건 그게 대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청소년기의 게으름이라고 느껴지려고 하면 약간 팁이라고 좀 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기의 게으름이야 무조건 생각하고 우리 아이는 청소년 시기라고 하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 아이가 그런 거가 아니라 진짜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우리 자녀가 청소년기 게으름 안에 발달 단계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팁이 좀 있다면 그 예전에 그러니까 아동기에는 하지 않았던 뭐 약속을 잘 못 지킨다든지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든지 뭐 해야 될 행동들을 좀 미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의 아이의 어떤 시기와 다르게 갑자기 이 청소년기에 나타난다면 실제로 이 아이는 이게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안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게으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가 갑자기 변했다, 애가 나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행동을 지적하는 걸 통해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너는 왜 그래? 예전에 안 하던 애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 행동을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까 정화쌤 얘기한 것처럼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오히려 부정적으로 지적하면서 더 강화하게 되고 이 아이는 그런 자기를 또 꼬리표를 붙이는 거지. 이름을 붙이면서 난 게으르고 나는 나태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다르게 빠릿빠릿함들이 좀 없어지고 잠도 많아지고 뭐 행동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게으름 안에는 주체 자기가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마음하고도 맞닥뜨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모가 시키면 완전히 자판기처럼 통 나오면 통 나오는 아이들처럼 했는데 예전에 그 아이들은 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권력에 부모의 어떤 힘이 영향을 줬다면 요때가 되면 나는 지금 안 하고 싶은데 나는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이 아이들이 난 지금 안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역시 뭐냐면 자기 주장이거든. 근데 부모들은 그걸 갖고 반항이다, 미룬다, 뭐 제때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자기 주장이라고. 그러면 이럴 때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맞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많이 기다려줘야 물어보지. 되나? 언제까지야, 이게. 네. 언제까지다 1시간 기다려라 2시간 기다려라 할 수는 없지만 몇 년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충분히 이 시기에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이 반복됐을 때 본인이 뭔가 손해보는 행동에 대해서 손해보잖아 이런 행동하면. 그치. 근데 부모들은 이런 손해보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라 막 야단치기 급급한데 이렇게 되면 이 손해보는 행동에 대해서 이미 상세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손해보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이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엄마가 참 막막하다 아빠가 참 막막하다를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나면 이 시기가 지나간다고.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 다 그때 되면 애를 막 윽박 지르고 지적하기 바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점점 관계가 틀어지니까 대화가 안 되지고 그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로서가 참아라 이런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적 공감을 하면서 좀 기다려줘라. 그렇지 기다려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애들이 이런 시기가 되면 아침에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 가서 좀 싫은 소리 듣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고 니가 저러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가장 힘든 애들이 상처받을 말이야. 거야. 누군가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지금 태극전사들 비난하지 마라. 가장 잘 싸우고 싶고 가장 이기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들이다 그들이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학교에 가서 잘하고 싶고 좋은 음.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 아이들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는 뭐 해줘야 되냐면 그 상황에 놓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 아이들을 격려해줘야 되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게 부모인데 네. 마치 세상 사람들한테 혼날 거를 액기스로 모아서 부모가 혼내주잖아. 대표적이지. 가장 잘 알지. 답답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답답하시니까. 맞아.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비난하는 거고 그 아이들은 세상에 단 한 사람 믿어줬으면 좋겠는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니까 이걸 미룬 행동 하나만으로 너무 이제 자존감까지도 손상이 되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라고 그렇지. 느끼잖아요. 그래서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케이 됐죠. 아주 귀엽다. 네. 그럼 이거를 자르고 할까요?